안녕하세요. 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자, 회계 이슈, 그 다음에 글로벌 증시 상승세에도 불구하고 한국 증시는 여러모로 수급적인 측면 때문에 3월달이 힘들었었습니다. 그래도 3월달이 지나가면서 4월에는 비교적 희망적인 메시지들이 꽤 있는데요.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금요일, 오늘이 일요일이니까 지난 금요일 장을 잠시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140선을 지켜주면서 끝났어요. 사실은 가장 중요했던 최초로 제가 3월달 중순 들어서 하락 시기 때 말씀드렸던 2140선을 결국에는 지켜내면서 좋은 흐름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분위기도 나쁘지가 않았어요. 장 후반 들어가면서 계속해서 올라가는 추세로 끝이 났고요. 정리를 해보면 특징적인 부분이 색깔로 표시되어 있는 네 가지입니다. 저점 2140을 지켜낸 코스피이고요. 3일 만에 상승했었습니다. 3일 만에 상승했고 그 이유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시 매수세가 유입이 됐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동시 매수세로 끝난 하루였고요. 그동안에 워낙 수급 공방이 치열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말 반가운 이슈가 아닐까 싶고요. 아무래도 외국인이 그동안 북한 이슈를 가장 우려했었기 때문에 그것이 일부 해소되면서 수급적으로 들어왔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탕했던 미국채 금리 이슈가 완화됐고요. 사실은 이거는 한번 충격 이후에 다시 한번 우려먹으면서 조금 이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아닌가 생각했었는데 역시나 이 부분은 크게 중요한 내용이 아니었었고요. 이 부분이 사실 증시의 호재로 다가왔습니다. 어쨌든 G2에 휘둘릴 수밖에 없는 코스피 증시이기 때문에 미중 무역 협상이 전례 없는 진전이 있었다라는 코멘트가 나오면서 중국 증시가 특히나 많이 오른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이게 부담이었었죠. 우리 늘 여기에 써있던 내용이었는데 호재로 반영했다라는 내용으로 고쳐 썼고요. 대부분 업종이 강세였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수급이 많이 들어왔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IT는 널뛰기를 했었고 특히나 삼성전자는 증시 매도를 하면서 증시의 더 큰 상승을 좀 제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 같이 올랐었으면 다음 주 IT 쪽도 좀 부담일 수 있었는데 다음 주는 IT 쪽이 좀 분위기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이 들어왔다는 건 어쨌든 대형주 위주로 또 시장을 보겠다는 의미라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종목은 좀 대형주 쪽으로 기대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다음 주는 아주 중요해요. 그 증시의 펀더멘털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은 일단 가장 큰 걱정거리를 하나 해결하면서 기존의 6월설, 무역 협상이 6월설에서 좀 더 진전이 있었다는 진전설까지 있으면서 이 내용이 조금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시장의 모멘텀이 3월달에 부재였었습니다. 그래서 증시가 좋은 흐름을 못 보였었는데 4월달에는 재료가 일단 첫째 주부터 꽤 많이 나와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중요 지표가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수출입 지수, 그다음에 중국 PMI 지수가 있고요. 미국 소매 판매, ISM 제조업 지수, 아주 중요한 지수들이 발표 예정이고요. 2월에는 미국 내구재 주문 건수가 있고 이제 오랫동안 쓸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을 얼마나 다시 주문 많이 하느냐. 경기가 좋다는 반증인 거죠. 이제 그다음에 중국의 서비스 PMI, 제조업 PMI 말고 서비스 PMI, 이건 제조업 PMI. ADP 민간 고용 지수는 사실 중요한 지표는 아닙니다. 약간 우리나라로 따지면 한국 리서치에서 조사하는 정도 그런 회사에서 조사하는 지표인데 이 다음날 미국 고용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약간 가이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 가이드 역할로서 조금 중요한 지표입니다. 왜냐하면 고용 지표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예고가 되어 있고 마지막으로 5일은 가장 중요한 보고서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왜 제가 좋게 예상을 하냐면은 이전보다 예상치가 좋게 나오고 있어요. 제조업 지수, 그다음에 소매 판매 지수, 전월 대비해서 좋게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지수가 좋게 나오고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증시에 좀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이 지수들을 눈으로 확인하고 싶어하는 지금 흐름이기 때문에 물론 너무 좋게 나오면 또 다시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가 가능성이 있지 않냐라고 나올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렇게 급격하게 상승한다고 보기는 어렵죠. 지수들로 봐서는. 그래서 증시에 급격하게 쇼크가 나오지 않는 이상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여지고 남북 경협 이슈가 있고 달러화 고점에 대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고점을 뚫고 올라가기는 힘들다고 말씀드렸죠, 여러 번. 그래서 달러가 빠지면서 우리나라 증시에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신흥국 측면에서도 다른 펀드나 뭐 이런 부분에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도 베트남하고 요새 인도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조금 기대해 볼 수 있는 한 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가장 큰 거는 남북 경협 이슈가 증시의 호재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커요. 그동안 내용을 보면 2월 말 쇼크가 있었죠. 이제 갑자기 결렬되면서 2월 말부터 3월까지는 3월 말, 어저께 3월 말, 오늘 3월 말까지 이 한 달 동안 이 쇼크 이후에 아주 호재로 작용한 요 느낌까지, 요 분위기가 요렇게 되기까지 한 달 동안 증시가 아주 힘들었었어요. 왜냐하면 이 기대감 자체가 낮아졌고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 부각이 되면서 1월, 2월 외국인들과는 완전 180도 돌변한 그런 3월의 외국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 4월에 오히려 이게 해소되면서 조금 수급적으로 도움이 되는 업종과 종목들이 꽤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4월 10일과 11일에서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 열린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대북 테마주들이 많이 상승한 모습이었고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급격히 떨어져 있는 북미 대화의 동력을 살리기 위해 뭐 이렇게 뉴스 기사 한 줄 가져왔습니다. 내용이 괜찮을 것 같고요. 그래서 북미 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인지 실제로 뭐 엄청나게 큰 그런 이슈들이 나오기는 어렵겠지만 요 회의 전까지는 계속해서 이 시장의 모멘텀이 살아 있으면서 관련된 업종과 종목들을 끌어올릴 줄 수 있는 그러면서 테마를 떠나서 우리나라만 사실 그 박스권의 하단에 멈춰 있었잖아요. 그리고 박스권 하단까지 내려오기도 했었고 그래서 동조가 될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한 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중국 증시도 하루 만에 뭐 거의 지금 대부분의 하락폭을 만회하면서 3%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3,200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00 하고 있는 그 증시 박스권을 거의 상단까지 끌어올렸어요. 하루 만에.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흐름이었고 또 다시 한 단계 레벨업 할 수 있는 또 그 여부를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중국과 한국을 비교하는 차트를 보시면 거의 동조화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최근에 북한 이슈 때문에 하락한 모습을 보였었고 말씀드렸다시피 원달러도 최상단에서 당연히 조정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었죠. 뚫고 올라가기는 힘듭니다. 지금 상황에서. 그래서 요 달러가 떨어지면서 코스피도 반대로 상관관계가 완전 반대로 가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분위기가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희망적인 또 그런 내용이 있었고요. S&P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스권에서 조금 보합 장세를 보였지만 이제 한 단계 레벨업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유럽도 마찬가지로 큰 폭으로 오르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내용들이 다 괜찮아요. 보시면 1.17%나 올라면서 마감했습니다. 전날에 0.6% 마감했습니다. 금요일날 S&P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사실상 크게 걱정할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주가지수 이렇게 표시되어 있고 코스닥은 729로 마감했는데 사실은 코스닥도 이렇게 되면 약간 또 예측을 해보자면 코스닥 쪽으로 몰릴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개인들의 자금이. 그렇지만 외국인들이 들어왔다는 그 내용을 잘 살펴보시면서 증시 큰 폭으로 상승하는 종목을 단타로 조금씩 대북 테마주나 수소로 가져간다 하시더라도 기본적인 포트에 대형주가 위주로 담겨져 있어야 됩니다. 현금화 했던 이유들도 이 현금화 했던 거를 코스닥에 담으라는 게 아니라 지금 같은 시장에 같이 개인들과 반대로 행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주일 동안의 수급을 보시면 일주일 동안 기간에 의료 바이오 업종은 거의 5% 이상 하락을 했었습니다. 아주 큰 하락폭이죠. 사실 전기전자 마찬가지고요. 운송장비, 화학, 우리 가지고 있는 금융 여러모로 개인들이 들고 있던 종목들은 아주 크게 어떤 하락을 보였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서비스업 쪽에 좀 자금이 들어왔었고 그 다음에 섬유 의복 쪽에 한번 짚어드렸었던 것 같은데 개인들이 거의 가지고 있지 않죠. 그래서 섬유 의복 쪽에 이런 것들이 올라오면 사실은 개인 돈 벌기 힘든 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3월 초에 말씀드렸던 건설업이 이제서야 대북 테마 타고 조금씩 올라오는 모습인데 금요일날 마지막 날 장을 보시면 대부분 업종이 상승을 했었고 안 오른 종목이 없었기 때문에
분명히 분위기는 괜찮았지만 특히나 눈에 띄는 거는 섬유의복이 계속해서 증권업과 함께 눈에 띄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융업도 마지막까지 올라주는 모습을 보였었고요. 그러니까 큰 전기전자 업종이 마지막 날 하락했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지가 있어요. 외국인들이 아직 본격적으로 편입을 하진 않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대목이고요. 섬유의복을 보시면 업종들이 사실 개인들이 가지고 있기 힘든 종목들입니다. 다. 뭐 거의 없으시다고 보시면 되겠죠. 누가 남북 테마 경협에 인디에프나 신원을 들고 있겠습니까? 물론 뭐 경협주 중에 개성공단을 유심히 보시는 분들한테는 가장 먼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업종이 의류 업종이다 하실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금강산에 쏠려 있고 그다음에 이런 의복, 섬유 의복 쪽에 가지고 계신 분은 잘 못 봤어요. 그래서 현대 엘리베이터나 뭐 한창, 용평 리조트, 아난티 이런 거 들고 계시지 이쪽 부분이 사실 그동안 많이 눌려 있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한 작은 비중으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런 내용들. 그래서 이런 종목 업종도 있구나 정도로 파악하시면 될 것 같고요. 거의 대부분 남북 경협주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쪽에 한번 참고용으로 준비해봤습니다. 개인과 외국인과 기관이 오랜만에 들어온 모습이 보여져요. 그러니까 그동안 많이 눌려있던 개인들은 사실 이렇게 올라올 때 좀 팔았다라고 보면 아주 좋겠지만 대부분은 손실을 일단 제한하는 수준으로 매도를 했었을 것 같습니다. 분위기가 워낙 힘들었었기 때문에 이건 뭐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사람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공모주 새내기 먼저 말씀드릴게요. 우리 이지케어텍, 그 다음에 현대오토에버가 큰 폭으로 상승했었고, 지노믹트리도 공모가 하단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10% 가까이 상승을 했었습니다. 아모그린텍도 마찬가지였어요. 9,900원짜리로 시작했었는데, 거의 뭐 20% 가까이 올랐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락했는데, 역시나 공모주는 단타로 접근하는 게 옳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한두 개가 빠지더라도 결과적으로 10개를 놓고 보면 7, 8개가 올라있는 게 공모주 시장입니다. 아파트 청약 같이 보시면 된다라고 몇 번 말씀드렸죠. 지금 현재 또 시장이 감사보고서 시즌이었기 때문에 새로 상장하는 게 상폐될 일은 없다. 감사보고서, 회계보고서상 아주 깨끗한 종목이었기 때문에 뭐 그런 이슈들에 걸릴 게 없었고 수급이 몰릴 게 공모주 쪽으로 많이 몰렸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올라가는 것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첫날에 빼놓고 나중에 또 엄청 많이 올라가는 공모주 종목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회사 내용은 제가 짚어드렸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차트들이 바닥에서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라젠도 그렇고요. 실테론 헬스케어도 아주 중요한 흐름에서 반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HLB 특히나 너무나 반가웠고요. 바이로메드, 우리 삼총사, ST큐브까지 해서 삼총사가 또 올라올 때는 화끈하게 올라와주는 모습이었고, 수급적으로 크게 뭐 외국인들이 사거나 하진 않았지만 그동안 버텨왔던 개인들은 버텨줬었고, 기관과 외국인이 조금씩 들어오면서 거래량이 크게 많지 않은 상태에서 올라왔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내일까지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흐름이 다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는 43,000원이 워낙 강력한 지지선이라고 제가 수차 말씀드렸기 때문에 사실은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가지고 있는 전기는 아주 좋은 흐름이에요. 계속해서 효자 종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기가 안 좋을 때 오른다던 NC소프트 50만원 찍고 조금 주춤하지만 뭐 느낌 괜찮고요. 롯데정보통신도 수익 나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갤럭시 관련된 종목 두 개랑 하나투어도 비중이 많이 크시죠. 저도 손실 구간은 아니지만 하나투어도 중국이 최근 흐름을 탈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분명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하나투어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잘 버티셨어요. 손절할 이유가 없습니다. 종목들. 유니크도 마찬가지고요.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눌렸던 아모레퍼시픽 같은 것도 중국이 올라오면서 분명히 느낌이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현지상황관광은 지금 들어가기는 좀 그렇죠. 그리고 명성 TNS는 2.59 빠졌으면서 뭐 흐름 장기 투자하기 때문에 사실은 뭐 크게 걱정 안 하고요. 반가운 KB금융이 올라왔고 삼성증권도 마찬가지로 올라왔습니다. 아주 힘들었어요. 그동안 뜬금없이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마찬가지로 증권 은행업종이 수혜를 받을 수 있을지도 다음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아이폰에 납품하는 LG 이노텍
뭐 갤럭시도 마찬가지고요. 좋은 흐름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LG전자도 그렇고요. 이렇게만 장이 되면 사실 진짜 주식하기 좋거든요. 업종별 자체적으로 다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진짜 주식하기 편합니다. 서비스 업종 다 올랐고 카카오도 그렇고요. SL도 뭐 나쁘지 않았습니다. 올랐던 종목들을 보면 대부분 개인들이 좋아하는 종목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현대건설, 삼성전자, 이노텍도 그렇고요. 의료용 같은 거는 많이 안 들고 계시겠죠. 현대, 전기, 글로비스, CJ, LG상황건강, 메디톡스 아주 좋습니다. 뭐 다 가지고 계시는 종목들일 거예요. 바이로메드도 그렇고요. 요 아주 효자 종목들. 그리고 외국인들은 조금 다른 내용입니다. 부강약품은 우리 예전에 관심 가졌던 종목 중에 하나고요. 메디톡스도 있습니다. 하나금융지주, KB금융 여기 올라오면서 은행업종을 조금 이끌어내는 모습이었고 다음 주가 중요할 것 같아요. 사실 이번 주까지는 크게 뭐 메리트가 없었지만 계속해서 LG전자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은 체크해 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이 동시에 관심을 가지는 종목 그리고 거래량이 터지면서 박스 하단에서 아주 크게 올라온 종목이 메디톡스입니다. 200일선을 사실 하회하면서 관심 종목에서 아주 빼놨었는데 야금야금 또 자체적으로 뭐 좋은 이슈들이 많이 있어요. 정리를 하고 있지만 어쨌든 그거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고 200일선이 관건입니다. 올라와준다면 사실 회사가 괜찮은 회사이기 때문에 7%나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관심 종목에 넣어도 좋을 종목입니다. 셀트리온은 아주 중요한 18만원 선을 지켜줬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비중 크게 권유를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18만원 깨지긴 힘들다고 봐야 됩니다. 회계 이슈가 끝났어요. 4월 달에는 기대해볼 만한 탑5 안에 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KB금융은 1위 1비 하진 않지만 그래도 아주 좋은 흐름에서 큰 폭으로 뭐 장대 음봉 나오면 사실은 약간 멘탈이 흔들릴 수 있는 차트였는데 4만원을 지켜줬다는 그 심리적인 안정감이 들고요. 일단 다시 한번 한 2,000원 정도 여유가 생겼으니까 좋은 흐름에서 반등해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이유는 바로 외국인이 오랜만에 들어왔습니다. 외국인이 들어왔을 때는 흐름이 나쁘지 않았었기 때문에 조금 기대를 해보고요. 워낙 수급적으로 메리트가 있는 종목인데 그동안 외국인들의 관심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업종별로 봐도 이 금융 서비스, 금융 은행업 쪽은 증권업이랑 마찬가지로 외국인들의 철저하게 수급 외면을 받았었기 때문에 4월 달에 수급만 조금만 들어와 준다면 그동안 하락세를 손쉽게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자양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같은 맥락에서 삼성증권도 웬만해서 보이기 힘든 또 장대 양봉을 보여줬고요. 배터리 헬스케어도 중요한 부분에서 또 반등해줬습니다. 기대를 가질 수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 증시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자료를 준비를 하고 있고요. 종목도 가지고 다시 방송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